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20년을 함께한 친구.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곁에 있어준 친구. 그 친구가 어느 날 내가 몰랐던 얼굴을 드러낸다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미숙은 2023년 가을 자신이 2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한 층씩 벗겨지는 양파처럼. 미숙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보였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무 영리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이것은 박미숙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지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23년 9월 어느 날, 박미숙은 통장을 확인하다가 멈췄습니다. 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역시 맞지 않았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체 내역을 보니 계좌번호가 낯설었습니다. 누구 계좌지? 미숙은 그 번호를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해뒀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겠지. 지연이는 아니겠지. 하지만 그 설마가 점점 커졌습니다. 박미숙 나이 48.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 강준호와 결혼한 지 22년. 아들 하나 22살. 지금은 대학원에 다닙니다. 미숙은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수학학원. 10년째입니다. 크지 않지만 자기 힘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연. 20년을 함께한 친구. 같은 회사에서 만나 같이 결혼하고 같이 아이를 낳고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나눈 사람. 그 이지연이. 박미숙이 이지연을 처음 만난 건 2003년이었습니다. 미숙은 28, 지연은 26. 같은 중소 무역회사에 다녔습니다. 첫 회식 자리에서 미숙이 부장님 흉내를 냈습니다. 너무 그럴듯해서 옆 테이블에서도 웃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저 너무 심했죠? 지연이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방금 화장실 들어가셨어요. 미숙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행히 없었습니다. 지연이 웃었습니다. 농담이에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성격이 달랐습니다. 미숙은 시끄럽고 솔직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하고 세심했습니다. 미숙이 일을 벌이면 지연이 수습했고 지연이 고민에 빠지면 미숙이 뚫어줬습니다. 궁합이 맞았습니다. 퇴근 후엔 자주 밥을 먹었고 주말엔 같이 쇼핑을 갔습니다. 미숙이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제 말을 제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뭔 말을 해도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들어줬어요. 그게 너무 편했어요. 2006년 미숙이 먼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강준호. 같은 회사 거래처에 다니는 남자였습니다. 지연이 신부 들러리를 섰습니다. 지연은 결혼식 내내 미숙보다 더 우느라 바빴습니다. 야, 네가 왜 울어? 언니 시집 가는 거 서운하잖아. 나 시집 가도 어디 안 가거든. 지연이 웃으면서 코를 풀었습니다. 미숙은 그날 사진 속 지연의 얼굴을 오래도록 간직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연을 보면서 알았으니까요. 2008년 지연도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서민재, IT 회사에 다니는 남자였습니다. 이번엔 미숙이 들러리를 섰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둘이 호텔방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언니, 나 좀 무서워. 왜? 민재 씨가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그냥 잘할 수 있을까? 아내를. 미숙이 웃었습니다. 야, 나 봐. 나도 하는데. 언니는 원래 뭐든 잘하잖아. 내가. 미숙은 진심으로 의아했습니다. 응, 언니는 뭐든 당당하잖아. 나는 그게 없어. 미숙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게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2번은 꼭. 아이가 생기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숙의 아들 준서가 태어나고 이듬해 지연의 딸 수아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자랐습니다. 미숙이 학원을 열 때는 지연이 제일 먼저 응원했습니다. 언니, 잘 될 거야. 내가 알아. 어떻게 알아? 언니는 원래 잘 되는 사람이야. 지연은 항상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숙이 뭘 해도 언니는 할 수 있어. 언니는 잘 될 거야. 미숙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말들이 전략이었다면 학원 개원 첫 해 미숙은 돈이 빠듯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보증금, 홍보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언니, 나한테 빌려.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거 아닌 거 알아. 그냥 나한테 빌려. 이자 같은 거 없어. 미숙이 망설였습니다. 500만 원만. 지연이 그날 바로 이체해줬습니다. 미숙은 6개월 만에 갚았습니다. 고마워. 진짜로. 언니가 내 친구인데 당연한 거지. 미숙은 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500만 원이 훨씬 더 큰 것을 빼앗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2018년 학원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학생이 60명, 혼자 운영하기엔 벅찬 숫자였습니다. 미숙은 강사를 1명 더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이번에 대출을 좀 받으려고 시설 확장하려는데. 지연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2천만 원 정도. 지연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은행 말고 나한테 빌려. 민재가 요즘 좀 벌거든. 이자 낮게 줄게.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돈은 은행에서 빌려야지. 언니, 은행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 나는 연 2%만 받을게. 그 시절 은행 금리는 연 56%였습니다. 미숙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2년 상환 기준으로 수십만 원 차이. 진짜 괜찮아? 당연하지. 언니가 내 친군데. 그렇게 미숙은 지연에게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을 썼습니다. 지연이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언니, 이런 거 쓸 사이야? 그래도 써야지. 2년에 걸쳐 다 갚았습니다. 이자도 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지연이 또 말했습니다. 언니, 이번엔 규모 더 크게 해. 내가 3천 더 빌려줄게. 미숙이 웃었습니다. 야, 너네 돈 많다. 지연이 웃었습니다. 민재가 주식을 좀 잘했어.
그게 이상한 소리라는 걸 그때의 미숙은 몰랐습니다. 그 무렵 미숙의 남편 강준호가 새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켰다며 팀 회식이 잦아졌습니다. 야근도 늘었습니다. 미숙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학원 일이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준호가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핸드폰을 소파에 뒀는데 메시지 알림이 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봤습니다. 발신자 이름 지연. 미숙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연이 준호 핸드폰으로 연락하나? 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날은 그로부터 며칠 뒤 미숙이 지연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야, 너 준호 씨 핸드폰으로 연락해?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응, 언니 핸드폰이 안 받아지면 준호 씨한테 하거든. 왜? 아, 그래? 그렇구나. 왜 이상해? 아니, 그냥. 미숙은 그 자리에서 그냥 넘겼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라는 걸 그때의 미숙은 몰랐습니다. 2019년 미숙의 학원에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단골 학부모 한 분이 갑자기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말이 애매했습니다. 그냥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요. 그 달에 2명이 더 나갔습니다. 미숙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소문을 들으려 해봤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학원이 좀 이상해. 왜 학생들이 나가는지 모르겠어. 지연이 말했습니다. 근처에 새로 생긴 큰 학원 있지 않아? 거기로 가는 거 아닐까? 그런가? 응. 언니 학원 별 문제 없어. 내가 준서 엄마들한테 들은 거 없거든. 준서는 미숙의 아들이었습니다. 지연의 딸 수아와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미숙은 지연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2년 뒤에 알게 됩니다. 그 무렵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미숙의 어머니가 입원하셨습니다. 무릎 수술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미숙이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나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어머니 수술비야.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지연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 지금 현금이 좀 부족해. 아, 그래? 괜찮아. 다른 데 알아볼게. 근데 언니 사실. 지연이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사실 뭐야? 아니야. 언니 빨리 해결해. 나중에 얘기해. 미숙은 그냥 넘겼습니다. 급하니까.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연이 알려줬습니다. 민재가 그때 사업에 투자를 해서 현금이 없었다고. 미숙은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왔습니다. 미숙의 학원은 타격이 컸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지만 학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수입이 확 줄었습니다. 집에서 화상으로 수업을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준호도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준호의 재택근무 날에 지연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미숙은 지연도 남편이 집에 있으니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2021년 봄, 미숙이 학원 일로 바깥에 나가 있을 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어보, 나 오늘 저녁 약속 생겼어.
저녁은 혼자 먹어. 그래. 누구랑? 회사 사람들이랑. 알았어.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지연에게 전화를 했더니 지연도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자동응답이었습니다. 미숙은 그냥 넘겼습니다. 그냥 넘겼습니다. 그냥 넘겼습니다. 나중에 미숙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눈치를 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그럼 다 무너지니까. 2022년 아들 준서가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집을 떠나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와 둘이 사는 생활. 대화가 부쩍 줄었습니다. 그게 코로나 때문인지, 아이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미숙은 애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학원에서 이상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새로 들어온 학생 엄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근처 맘카페에 학원 관련 글이 있던데 혹시 아세요? 미숙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글이요? 별로 안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미숙이 그날 밤 맘카페를 찾아봤습니다. 거기서 글을 발견했습니다. 박미숙 수학학원 다니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수업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선생님이 수업 중에 딴짓도 하고 닉네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올라온 시기를 보니 2019년 학생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미숙은 그 글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누가 썼을까? 왜 이런 글을 썼을까? 그냥 불만 있는 학부모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좀 이상했습니다. 수업 중에 딴짓을 했다는데 미숙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달린 댓글 중에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저도 거기서 빼려고요. 정보 감사해요. 그 댓글을 쓴 닉네임, 봄날이 엄마. 그 닉네임이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미숙은 그 닉네임을 검색해 봤습니다. 이 맘카페에서 올린 다른 글들이 나왔습니다. 한글에 아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등교하는 아이 뒷모습, 가방이 눈에 익었습니다. 미숙이 본 적 있는 가방이었습니다. 수아 가방, 이지연의 딸 수아. 미숙의 손이 굳었습니다. 아닐 거야. 설마. 왜 지연이 그런 글을 써? 미숙은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냥 비슷한 가방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봄날이 엄마라는 닉네임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의 딸 수아가 태어난 계절. 봄. 다음 날부터 미숙은 조심스럽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2019년 학원에서 학생들이 갑자기 빠져나간 것. 그 직전에 지연이 학부모 모임에서 미숙 학원 이야기를 했다던 말. 2021년 저녁에 준호와 지연이 동시에 연락이 안 됐던 것. 2018년 준호 핸드폰에 지연의 메시지 알림이 뜬 것. 그리고 2023년 9월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조각조각이었습니다. 하나씩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 모으면 미숙은 그 생각을 꾹 눌렀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다음 날 미숙은 오랫동안 안 보던 학부모 한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2019년에 학원을 갑자기 그만둔 아이 엄마. 이름은 김영희. 영애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아, 선생님. 네, 잘 지냈어요. 아이는 잘 있죠? 네, 지금 중학생이에요.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애 씨, 혹시 그때 학원 그만두실 때 왜 그만두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갑자기 나가셔서 좀 의아했거든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지금 진짜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진짜로. 저 맘카페에서 좋지 않은 글 봤거든요. 근데 그 글을 저한테 알려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아는 분이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줬는데, 이지연 씨라고 아세요? 선생님 친구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숙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내 학원 글을 직접 퍼뜨린 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글을 퍼뜨렸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미숙은 그날 학원 수업을 가까스로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없었습니다. 야근이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앉아서 지연과 나눈 카톡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2019년 이후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지연이 미숙 학원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언니, 요즘 학원 어때? 학생 몇 명이야? 이번 달 수입은 어때? 많이 줄었어? 그 학부모 나갔어? 왜 나갔대?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친구니까 당연한 것처럼. 하지만 그 대화들 직후에 학원에서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미숙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학원에 대해 물어본 날짜, 그 이후 학원에서 생긴 일들, 2019년 3월 지연이 학생수 물어봄 4월에 글 올라옴, 2019년 9월 지연이 학부모 이름 물어봄 10월에 그 학부모 아이 빠짐, 2020년 1월 지연이 경쟁 학원 생겼지 않아? 라고 말함. 실제론 경쟁 학원 없었음. 미숙은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미숙 학원을 망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다음 날 미숙은 통장 문제를 다시 파고들었습니다. 석 달 동안 매달 빠져나간 100만 원. 그 계좌번호. 은행에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어느 은행 계좌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의자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떠올랐습니다. 미숙이 몇 년 전에 지연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자를 보낸 것, 그 계좌번호를 찾아봤습니다. 찾았습니다. 비교했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지연의 계좌. 미숙은 핸드폰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이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 그것도 내가 모르게. 어떻게?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간 거지? 내가 이체한 적이 없는데. 그럼 누가 이체한 거지?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내 공인인증서. 내 비밀번호. 언제 알았을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21년 미숙이 새 스마트폰으로 바꿀 때 지연이 도와줬습니다. 언니, 내가 해줄게. 나 이런 거 좀 알아. 그때였습니다.
미숙은 비밀번호도 지연 앞에서 입력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20년 친구니까. 미숙은 지난 3년치 통장 내역을 전부 뽑았습니다. 하나씩 살폈습니다. 있었습니다. 더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땐 금액이 작았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2022년부터 1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2023년에는 더 자주 나갔습니다. 합산을 해봤습니다. 3년 동안 총 2,800만 원, 거의 3천만 원. 미숙은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 학원을 10년 운영하면서 힘들게 모은 돈. 그게 지연의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왔습니다. 그런데 분노보다 먼저 온 것은 슬픔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나눈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이 울었던 날들, 내가 손을 잡아줬던 날들, 같이 웃었던 날들, 그게 다 거짓이었나? 미숙은 그 생각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한참 앉아 있다가 미숙은 일어섰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준호, 지연과 준호 사이. 미숙은 준호의 카드 내역을 봤습니다. 준호 몰래 한 번도 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내역. 둘이 먹기에 충분한 금액. 날짜. 미숙이 학원에서 늦게 들어오는 날들과 겹쳤습니다. 그리고 식당 이름. 지연이 좋아한다고 말했던 이탈리안 식당. 미숙은 카드 내역을 덮었습니다. 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밝아? 오늘 일찍 왔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응. 오늘 일이 일찍 끝났어. 미숙은 쳐다봤습니다. 22년을 함께한 남편. 이 남자도 몰랐던 거야? 아니면 알면서. 미숙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더 알아야 했습니다. 정확하게. 다음 날 미숙은 지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지연아, 이번 주말에 밥 먹을까? 응, 좋아. 어디서? 우리 항상 가던데. 토요일 12시. 알았어. 언니나 보고 싶었나 봐. 미숙이 문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나 보고 싶었냐고. 20년 동안 믿었던 사람. 미숙은 토요일까지 며칠 동안 더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미숙은 학원 학부모들 몇 명에게 더 연락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그만둔 분들.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만두신 이유가 혹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냐고. 5명 중 3명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는 엄마한테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지연 씨라는 분이셨어요. 자기가 박 선생님 친한 친구라고 했어요. 친한 친구. 그 사람이. 목요일 밤 미숙은 학원 CCTV 녹화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학원 입구에 달린 CCTV. 한 달 전 영상. 지연이 학원에 놀러 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같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날 영상을 봤습니다. 미숙이 수업 중에 잠깐 교실에 들어간 사이 지연이 프론트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숙의 학원 컴퓨터를 건드렸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2분이 채 안 됐습니다. 미숙은 그 화면을 멈췄습니다.
컴퓨터에 뭐가 있냐고요? 학원 전용 계좌 관리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 연동된 계좌. 거기에 미숙의 인터넷 뱅킹 자동 로그인이 돼 있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준호와 지연의 관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미숙은 지연을 만날 것입니다. 금요일 밤 미숙은 아직 준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연을 만나야 했습니다. 지연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와 지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호를 추궁하면 준호가 지연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연이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내일 만남에서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핸드폰 녹음 앱, 가방 안에 핸드폰을 넣고 테이블 위에 올려둘 것입니다. 평소처럼 아침이 됐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지연이 만나는 거야? 응. 맛있는 거 먹어. 미숙이 준호를 봤습니다. 22년. 이 사람. 응? 우리 요즘 대화가 좀 없는 것 같지 않아? 준호가 멈췄습니다. 그래. 내가 바빠서 그랬나? 그래. 미숙은 그냥 나갔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뭔가를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두 사람이 자주 가던 식당이었습니다. 마포항 골목의 한식집. 미숙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뒀습니다. 녹음 앱을 미리 켜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지연이 왔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오래됐다. 미숙이 웃었습니다. 연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러게, 오랜만이다. 지연이 앉았습니다. 메뉴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숙은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을 알아온 얼굴, 너무 잘 아는 얼굴. 밥을 시켰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요즘 이야기. 지연이 말했습니다. 언니, 학원은 요즘 어때? 미숙이 웃었습니다. 그게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지연아. 왜? 미숙이 지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맘카페에 봄날이 엄마 닉네임 알아? 지연의 표정이 아주 잠깐 0.1초 흔들렸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게 뭔데?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 닉네임이 수아 가방 사진 올린 적 있어. 그리고 그 닉네임으로 우리 학원 관련 나쁜 글이 퍼진 거 알아? 내가 왜 그런 걸 해? 그게 궁금해서. 지연이 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언니, 나 오해하는 거야? 모르겠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황당하다. 그래, 황당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내 통장에서 석 달 동안 300만 원이 빠져나간 것도 내 계좌로 간 것 같아. 지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이 한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미숙도 기다렸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설명할게. 들어볼게. 근데 여기서는 못해. 나가서 얘기하자. 미숙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해. 나 지금 녹음하고 있어.
지연이 테이블 위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숙을 봤습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는 지금 화가 나. 근데 그것보다 더 알고 싶어. 왜 그랬는지.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 왜?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있다가, 미안해. 그게 다야? 지연아, 우리 20년이야. 그 말에 지연이 무너졌습니다. 지연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진짜 미안해. 근데 언니가 듣고 나면 아마 더 화가 날 거야. 말해. 맘카페 글은 내가 퍼뜨린 거 맞아. 미숙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왜? 언니 학원이 잘 되면 안 됐어.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 학원이 잘 되면 언니가 내 곁에서 멀어지니까. 미숙이 멈췄습니다. 뭐? 언니가 바빠지면 나를 못 만나잖아. 언니가 돈이 생기면 나한테 기댈 이유가 없잖아. 내가 필요 없어지잖아. 미숙은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 학원이 망하길 바란 거야? 내가 가난해지길 바란 거야? 그래야 내가 필요해지니까?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아, 응, 그게 다야?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더 있어. 말해. 지연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준호 씨 얘기도 해야 해. 미숙의 뱃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준호 씨랑 몇 번 저녁을 먹었어. 그게 다야. 진짜야. 밥만 먹었어. 근데 그게 옳지 않은 거 알아. 왜 만났어? 지연이 답했습니다. 준호 씨한테 언니 이야기를 들으려고. 언니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언니한테 더 잘 맞춰주고 싶어서. 그게 말이 돼? 나한텐 말이 됐어. 미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봤습니다. 집착? 20년 동안 미숙이 몰랐던 것. 지연은 미숙에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언니가 필요했어. 언니 같은 사람이. 언니는 모르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셨고 나는 그냥 방치됐어.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었어. 학교에서도 친구가 없었어. 언니가 처음이었어. 진짜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미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지연의 어릴 때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자기 가족 이야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미숙이 물어도 별로 특별한 거 없어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이런 이유였던 건가? 미숙이 물었습니다. 그럼 돈은? 내 통장에서 가져간 돈. 지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건 빌린 거야. 빌려? 내 허락도 없이? 말하면 안 줄 것 같아서. 당연히 안 주지. 나 민재랑 이혼해. 미숙이 멈췄습니다. 뭐? 이혼 소송 중이야. 민재가 회사 돈 횡령해서 지금 민재 통장이 다 가압류야. 내 통장도. 나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 미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이 이혼 소송 중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1년 됐어. 왜 말 안 했어? 창피해서. 미숙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는지 슬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한테 말하면 도와줄 거 알았는데 말하기 싫었어.
나 언니한테 항상 잘난 척하고 싶었어. 언니보다 더 잘 살고 싶었어. 근데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냥 몰래 쓴 거야. 조금씩 미숙이 물었습니다. 조금씩이 거의 3천만 원이야. 알아. 갚을게. 어떻게? 모르겠어. 미숙이 일어섰습니다. 지연아, 나 지금 더 이야기 못하겠어. 언니, 갈게. 언니, 잠깐만. 미숙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지연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숙이 물러섰습니다. 연락하지 마. 당분간. 미숙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 바람이 찼습니다. 10월이었습니다. 미숙은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20년을 알았던 사람.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다가 미숙이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왔어? 일찍 왔네. 미숙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준호야. 응? 지연이랑 밥 먹은 적 있지. 준호가 굳었습니다. 언제인지는 나도 알고 싶어. 준호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숙아, 말해. 지연이가 나한테 연락을 했어. 2021년에 당신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 준비하고 싶다고. 그래서 두어 번 만난 거야. 파티 준비한다고. 두어 번이 몇 번이야? 3번. 미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이가 이상한 말을 해서 내가 딱 잘랐어. 이상한 말이 뭔데? 준호가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당신이 학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나한테도 소홀하고 있다고. 나 많이 외롭지 않냐고. 내가 이상하다고 했더니 그 뒤로 연락이 왔는데 내가 안 받았어. 미숙은 한참 있다가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이 친한 친구잖아. 말하면 당신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내가 잘 끊으면 된다 싶었어.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게 더 상처야. 나한테 말해줬어야지.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준호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미숙아, 나도 힘들었어. 당신이 학원에 너무 집중하면서 우리 대화가 없어졌잖아. 나도 외롭긴 했어. 그러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지연한테 들을 게 아니라. 알아. 그게 잘못됐어. 근데 당신도 요즘 나한테 이야기 안 하려 하지 않아? 미숙은 그 말에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 2차 반전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미숙이 그날 밤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솔직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도 도망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학원 일에만 집중하면서 준호와의 거리가 생기는 걸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지연이 그 틈에 파고든 것이었을까? 그리고 이틀 뒤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사실 아직 못한 말이 있어. 꼭 들어줬으면 해. 미숙은 오래 봤습니다. 삭제할까? 아니면. 미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말해. 지연이 바로 답했습니다. 직접 말하고 싶어? 한 번만. 미숙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공공장소. 낮에. 알았어. 다음 날 오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연이 왔습니다. 이번엔 어제와 달랐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얼굴. 지연이 말했습니다. 언니, 나 어제 밤새 생각했어. 다 말하기로. 미숙이 말했습니다. 어제 다 말한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이유를 안 말했어. 지연이 말했습니다. 언니, 나 사실 박 선생님 딸이야. 미숙이 멈췄습니다. 뭐? 박 선생님 기억해? 우리 회사 전 대표이사. 미숙은 기억했습니다. 박성원 대표. 미숙이 회사에 입사할 때의 대표이사. 그분이 나중에 회사를 팔고 나갔습니다. 미숙이 퇴사하기 3년 전. 기억해. 그분이 내 아버지야. 미숙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이야? 박 대표님 성이 박씨잖아. 너도 박씨잖아. 엄마 성 따른 거야. 아버지가 이혼하고 나서 연락 끊으셔서.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어릴 때 아버지가 이혼했다고 했던 것. 그래서 언니 기억해? 회사에서 언니가 대표님 실수를 덮어준 거. 미숙이 멈췄습니다. 오래된 기억? 2004년. 박성원 대표가 계약서에 실수를 했습니다. 이미 거래처에 넘어간 계약서. 미숙이 밤새 수정본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대표님 실수라는 걸 감춰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대표님이 미숙을 각별히 챙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숙이 먼저 퇴사를 했고 대표님도 나중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너무 어려웠어. 계약 실수가 터지면 회사가 끝이었어. 근데 언니가 구해준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말해줬어. 이름까지. 미숙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언니를 찾은 거야. 아버지 은인이라고. 근데 언니가 나한테 진짜 친구가 돼줬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어서 그게 오히려 무서웠어.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이상해진 거야. 잃기 싫어서. 미숙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나 나쁜 사람인 거 알아. 한 짓이 나쁜 거 알아. 근데 언니를 잃고 싶지 않았어. 언니 학원 망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잖아. 이상한 논리인 거 알아. 근데 그게 내 머릿속에서는 맞았어. 미숙이 물었습니다. 지연아, 나한테 그냥 말했으면 됐잖아. 힘들다고, 이혼한다고, 무섭다고, 그냥 말했으면 됐잖아. 지연이 울었습니다. 말하면 언니가 나 불쌍하게 볼 것 같아서 언니한테 항상 당당하고 싶었어.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당당한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친구가 필요하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에 다른 손님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미숙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지금 너를 용서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3천만 원 얘기, 학원 얘기, 준호 씨 얘기, 그게 다 잊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알아. 근데 한 가지는 알아.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무서운 사람인 건, 외로운 사람인 건. 지연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 같은 말일 수도 있어. 지연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 웃는 얼굴. 미숙은 그 얼굴을 봤습니다. 20년. 그 얼굴을 알아온 20년. 미숙이 물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는 지금 어떠셔?
지연이 멈췄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 미숙이 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언니한테 연락해 보라고 했어. 꼭 한번 인사드리라고. 그때 나는 언니한테 이상한 짓 다 해놓고 어떻게 인사를 드려. 미숙은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04년의 밤. 혼자 야근하며 계약서를 수정하던 밤. 그냥 했습니다. 동료가 힘들어 보여서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봄. 미숙의 학원은 천천히 회복됐습니다. 맘카페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솔직하게 저희 학원에 대한 허위 정보가 있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주세요. 그 글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기존 학부모들이 선생님, 저는 믿어요. 오래 다녔는데 좋았어요. 그 댓글들이 미숙에게 힘이 됐습니다. 준호와는 어떻게 됐냐고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음으로 부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로 하지 못했던 말들을 했습니다. 준호가 외로웠다는 것, 미숙도 외로웠다는 것, 각자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었다는 것. 이상하게도 지연이 일이 없었으면 우리도 이 대화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미숙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지연은 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3천만 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매달 50만 원씩 5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 연락을 자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잘 지내? 응. 너는? 그 정도. 미숙이 말했습니다. 용서를 했냐고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해는 해요. 그 사람도 얼마나 무서웠을까. 20년 동안 나를 잃을까봐 이상한 짓을 하면서 그게 더 외롭지 않나요? 그게 더 힘든 삶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미숙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는 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뜻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학원에 집중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홀했다는 거, 지연이가 나쁜 짓을 한 건 맞아요. 근데 내가 빈자리를 만들었던 것도 맞아요. 그 빈자리에 뭔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도 하고 사람도 챙기고 둘 다 하려고 해요.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마음 먹으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그리고 그 배신 뒤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여러분 주변에도 오래된 관계가 있으실 겁니다. 그 관계 안에 아직 하지 못한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말들을 꺼낼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한국의 실제 생활 기록과 유사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